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틀랩의 기초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틀랩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습 위주로 하나하나씩 따라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정도는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준비 사항이 있었죠. 이거는 제가 미리 단톡방에 공지를 드렸어야지고, 이거는 따로 영상을 안 찍고 그냥 각자 준비해 주시는 걸로 준비 벌써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매틀랩 기초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해야 할 게 실습 자료를 준비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매틀랩 그 GitHub 저장소에 매틀랩 튜토리얼스라는 리포지터리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 얘가 제 계정에 있는 매틀랩 튜토리얼 리포지터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실습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운 어떻게 받냐면 여기에 이 초록색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 URL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이제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이 파일을 다운받고 싶은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저는 보통 이제 이 C 드라이브에서 이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야지고 여기에다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각자 원하는 위치로, 원하는 경로로 이동해서 폴더 열어주시고요. 이동하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빈 공간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 터미널에서 열기라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고 저희 이제 git 클론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GitHub 이 git이 깔려 있어야 그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git 설치 안 하셨으면 그 영강 강의 자료 보시면서 그 git 설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git 하고 클론을 씁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이게 컨트롤 V 해서 방금 복사한 그 URL을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명령어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폴더가 4개가 있죠. 이거는 그 제가 다른 거 하던 그 폴더인데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뭔가 이제 딱 뭐 무슨 처리가 되면서 폴더가 4개였는데 지금 5개로 변했죠. 얘가 방금 이제 추가가 된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 실습 시트가 3장이 있고요. 리드미라는 제가 이 리포지토리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파일이 있고 .git, .git ignore 라는 파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은 일단 끄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그 커밋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파일 설치했으면 이제 매틀랩을 켜야겠죠. 여기에서 매틀랩 이렇게 검색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원래 매틀랩 24년도 버전까지는 조금 투박하게 생겼었는데 25년도 버전 되면서 약간 조금 뭔가 예뻐진 것 같아요, UI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열렸을 때 다른 경로에 뭐 다큐먼트 안에 매틀랩이라든지 이런 폴더가 자동으로 열릴 텐데요. 다른 데로 이동을 하려면 여기 버튼을 보시면 폴더 찾아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방금 저희가 실습 시트 다운받았던 그 폴더로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C 드라이브에다가 해야지고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저는 프로젝트 여기다가 했고 여기에 매틀랩 튜토리얼스라는 폴더가 있죠. 저는 이거 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각자 방금 설치했던 폴더로 들어가서 이 매틀랩 튜토리얼스라는 폴더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파일들이 이렇게 쫙 뜹니다. 내가 아까 다 확인했던 파일들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습 시작할 준비가 됐고요. 실습 시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 일단 명령창에다가 몇 가지를 해볼게요. 명령창에서 해볼 게 일단 파일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이따가 pi 이렇게 쓰면 파이죠. 파일을 쓰고 엔터를 치면 3.1416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파이라는 거는 저희가 따로 정의를 안 해도 매틀랩에서는 그냥 그 원주율 파이가 자동으로 그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파이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3.1416이라는 값이 튀어나오고 저희가 따로 뭐 변수에다가 넣어주지 않았죠. 그랬을 땐 이 ans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데 파이가 그 3.1416까지 나왔는데 파이는 사실 끝이 없이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한번 조금 더 길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포맷을 long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 long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지금 조금 길어졌어요. 그 출력이 길게 되도록 바뀐 거예요, 설정이. 그래서 파일을 다시 해보면 3.1415926535897993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나온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짧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포맷을 short로 바꿔주면은 다시 파이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연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곱하기를 한번 해보죠. 곱하기 파이, 2 곱하기 파이를 하면은 3.14의 2배인 6.28이 이렇게 나오고요. 뭐 더하기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되고요. 이런 거, 뭐 200 파이 이런 거 해도 다 되고, 그리고 거듭 제곱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y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y 쓰고 등호를 쓴 다음에 하고 싶은 연산을 쓰면 돼요. 4의 3승 이렇게 하면은 y에 64라는 게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변수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who라는 명령어를 써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치면은 사용자의 변수 하면서 ans와 y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게 왼쪽에도 있긴 한데 그냥 뭐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고 이 변수들의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whos 이렇게 써주면 이제 사이즈, 바이트, 클래스, 어트리뷰트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습 시트로 넘어가 볼 건데요. 1번 시트가 좀 길고요. 2번이랑 3번은 금방 끝나니까 1번을 일단 뭐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봅시다. 1번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이게 어, 자료형이 MLX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거여가지고 그 매틀랩에서 보통 자주 쓰는 파일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코드 쓰고 실행하면은 옆에 이렇게 뜨게 할 수가 있어서 그냥 이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거의 아마 확장자가 .m으로 돼 있는 그냥 일반 스크립트 위주로 쓸 것 같아요. 이, 이번 강의 마지막쯤에도 이 라이브 스크립트 말고 그냥 스크립트 M 파일로 한번 코딩 해보면서 끝낼 거라서 일단 이 라이브 스크립트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쓰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봐보면 가장 간단한 스칼라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s라는 변수에다가 516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섹션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섹션 실행을 누르면은 이 네모 칸만 실행이 되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커서가 있는 이 칸만 실행하는 버튼이고 이 실행을 누르면은 이 전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파일에 있는 모든 코드가 순서대로 쫙 실행이 되는 버튼이고 이거를 이렇게 섹션 실행을 누르면 여기 옆에 이렇게 출력이 뜨죠. 커서를 여기 클릭하면은 지금 이 코드에 대한 출력이 이거다 하고 박스까지 쳐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단축키가 있는데 컨트롤 엔터도 이제 섹션 실행의 단축키입니다. 보면 컨트롤 엔터 누르면 섹션 실행이 된다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컨트롤 엔터를 쓸게요. 컨트롤 엔터를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사이즈라는 함수가 있는데 S의 사이즈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원 바이 원 이렇게 나오죠. 1,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렬인데 1 바이 1짜리다. 그러니까 뭐 그냥 스칼라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 거 행벡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A는 이제 그 행벡터를 만들 건데 1, 2, 3, 4, 5 이렇게 쓰면 행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안에다가 컴마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둘 다 되고 뭐 얘는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둘 다 정상적으로 행벡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보기 불편하니까 통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 또 사이즈라는 걸로 A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1 by 5다. 1행 5열짜리 행렬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B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데 열 벡터는 이제 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행 벡터는 그냥 띄어쓰기만 해서 쭉 나열해도 됐는데 얘는 줄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엔터를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열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열 벡터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하고 이 세미콜론을 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도 열 벡터가 됩니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열 벡터가 됐죠. 세미콜론이 줄을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냥 행벡터처럼 만들어줘요. 행벡터처럼 행벡터처럼 이렇게 만들고 뒤에다가 작은 따옴표 있죠. 엔터 옆에 있는 거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면 이 작은 따옴표가 전치 연산자 그 t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주면 행벡터를 열벡터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행벡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전치시켜서 열벡터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또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5 by 1이다. 5행의 1열짜리다.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간격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방금처럼 이렇게 1, 2, 3, 4, 5 하고 단순하게 생긴 벡터 만들 때는 그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t라는 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에서 1부터 시작해가지고 5까지 5에서 끝나는 그 벡터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그냥 시작값을 1로 하고 끝값을 5로 해서 1간격으로 1이라는 간격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정렬된 벡터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1 간격 말고 뭐 0.5 간격으로 이게 되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t는 1에서 0.5 하고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이 시작값이고 그 다음이 끝값이었는데 끝값 시작값과 끝값 사이에 0.5라는 증분값을 넣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실습 시트는 다들 작성을 해가지고 제가 그 퀴즈 폼을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퀴즈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었죠. 근데 퀴즈를 뭐 싫다고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퀴즈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퀴즈만 한다고 하면은 그 코딩을 안 해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실습 시트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강제성을 조금 만들어 드리고자 그렇게 할 거니까 이 시트 잘 작성해 주시고 삭제하지 말고 퀴즈 폼 마지막에 파일 첨부하는 칸 있는데 거기에다가 압축을 해가지고 첨부를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0.5 간격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1, 1.5, 2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3까지 이렇게 생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뭐 나는 0.5씩 증가하는 거 말고 감소하게 하고 싶은데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3부터 1까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 사이에다가 마이너스 0.5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증분값이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3부터 해서 1까지 감소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방금은 콜론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linspa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nspace 하고 0, 1, 6 이렇게 해주면 자 보세요. 방금 전에는 증분값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얘는 증분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뒤에다가 개수를 써줘요. 시작값이 0이고 끝값이 1인데 개수가 6개, 간격은 등간격으로. 그래서 보면은 시작값이 0, 끝값이 1이고 사이는 0.2 간격으로 이렇게 짜라락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개수는 6개.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 간격을 이거는 지금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배열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선형 스케일 말고 로그 스케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린 스페이스가 아니라 로그 스페이스를 해주면 이제 로그 스페이스는 마이너스 1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 마이너스 1과 2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냥 한번 따라해서 컨트롤 엔터를 해보시면 0.1, 1, 10, 100 이렇게 나왔죠. 이게 지수입니다. 지수. 10의 지수를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의 2승까지 4개를 이제 로그 스케일에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네, 이거 해봤고 이제 행렬 생성하기로 넘어갈 건데요. 행렬은 방금 행벡터 만들었던 방법이랑 열벡터를 만들었던 방법을 조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을 만들 때 뭐 1, 2, 3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한 행이 만들어진 거죠. 행 벡터가 지금 됐는데 여기서 다음 줄에다가 또 쓰고 싶어. 그러면은 세미콜론을 찍으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 5, 6 해주고 7, 8, 9 이렇게 해주면 A의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 했던 것처럼 열 벡터 엔터 쳐가지고 만들었던 것처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또 하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별로 보기는 안 좋죠. 뭔가 이게 더 보기 좋은가? 뭐 취향이긴 한데 저는 보통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만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사이즈를 한번 해보면 얘는 3 x 3짜리 행렬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번엔 좀 특수한 행렬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값들은 다 직접 입력을 해줬어야 됐죠. 근데 0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요소가 0인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E라는 변수에다가 제로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제로스 0이 여러 개라는 거죠. 제로스하고 2,3을 해주면 2x3짜리 0으로만 이루어진 행렬이 이렇게 나오고요. 원스라는 게 또 있어요. 원스라는 게 있는데 얘를 u라는 거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3 이렇게 하면은 1행 3열짜리 그게 나오겠죠. 혹시 투스도 있을까요, 그러면? 뭐야? 하면은 그런 거 없다. 그쵸? 원스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로스랑 원스 알아봤고 이번엔 뭐가 있냐면 i라는 함수를 쓰면은 단위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 행렬은 당연히 그거야 되죠. 그 뭐야? 그 정방 행렬이어야 되죠. 그래서 값을 하나만 입력하면은 3x3짜리 단위 행렬이 만들어지고요. 대각 행렬도 있는데 대각 행렬은 그냥 대각선 성분에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0인 행렬이죠. 그래서 A에 만약 A라는 행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값이 12, 62, 93, 마이너스 8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 애인데 여기에다가 다이어그 이렇게 쓰고 A를 넣으면 이렇게 대각선 성분에 이 값들이 차례차례 들어간 대각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A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으면요.
세미콜론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줄을 바꿔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 줄 바꿔주는 건 그냥 이 행렬 안에서의 역할이고, 세미콜론이 이제 약간 그 출력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없이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A라는 값이 나오는데, 세미콜론을 쓰고 실행을 하면은 A가 출력이 안 되죠. 세미콜론을 쓰면은 이 이 줄 코드에 대한 출력이 안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확인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세미콜론을 안 쓰고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이 매틀랩을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각 줄마다 거의 세미콜론을 씁니다. 이런 거 별로 출력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출력을 안 숨기면은 코드 하나 실행했을 때 막 몇백 줄 있는데 그냥 출력만 몇백 줄 따다다닥 하고 나오니까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다 숨기는 편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기초 단계니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을 이용한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행렬 만드는 것도 되게 간편했어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뭐 C나 이런 데서는 행렬 만들려면은 약간 뭐 대괄호 막 여러 개 쓰고, 파이썬에서도 numpy 어레이 만들면은 막 대괄호 2차원 행렬 만들려면 대괄호 씌우고 그 안에다가 또 그 행별로 막 대괄호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보면은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행렬을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었죠. 계산할 때 또 되게 직관적인데, 어, 벡터의 곱을 한번 봐봅시다. 네, 점곱을 한번 해볼 건데, 벡터를 한번 만들어 줘야겠죠. A는 1, 2, 3, 4, 5 이렇게 만들고 출력 숨겨줄게요. 세미콜론 찍어서. 그리고 B는 2, 4, 6, 8, 10 이렇게 하고, 이제 전치를 시켜서 열 벡터로 만들어줄게요. 열 벡터 해주고 A 곱하기 B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지금 행 벡터고 B는 열 벡터죠. 행 벡터랑 열 벡터랑 곱하면 행렬의 곱에서 그 행 벡터는 1 by 5고 그 지금 이 열 벡터는 5 by 1이니까 둘이 곱하면 1 by 1이 나오죠. 즉 내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 A와 B의 내적 값인 110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크로스 곱을 한번 해볼 건데, 크로스 곱은 3차원 벡터에 대해서만 됩니다. 3차원 벡터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4, 5, 6 이렇게 하고, 크로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A랑 B를 이렇게 집어넣고 실행을 하면은 이 둘의 크로스 곱을 한 그 외적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엔 텐서 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좀 전에는 1 by 5 곱하기 5 by 1을 해서 1 by 1이 나왔는데,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5 by 1 곱하기 1 by 5를 하면 5 by 5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곱해보면 아, 보면 A랑 B는 똑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넣고, 이거는 A 곱하기 B가 아니라 B 곱하기 A를 해주면 이렇게 5 by 5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벡터의 텐서 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행렬을 한번 곱해 볼 건데요. 벡터도 행렬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벡터가 아닌 행렬에 대해서 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만드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만들고요. B는 4, 5, 6, 7, 8, 9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라는 데에다가 A랑 B를 곱한 거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실행을 해보면 A가 2 by 3, B가 3 by 2니까 곱하면 2 by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곱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곱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정방행렬을 두 번 곱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정방행렬이 있을 때요. 이런 정방행렬이 있을 때 제곱을 그냥 해주면은 제곱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는 뭐냐면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a 곱하기 a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세제곱도 되고 네제곱도 돼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a가 계속 늘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원소별 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행렬의 곱이라는 그렇게 곱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행렬 형태로 저장만 해놨지 그 값 하나하나가 중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원소마다 이렇게 곱해줄 필요가 있는데 A랑 B가 있다고 해봅시다. 똑같지 않네요. 그러면 그냥 새로 만듭시다. A는 1, 2, 3, 4, 5, 6 돼 있고 B는 4, 5, 6, 7, 8, 9, 4, 5, 6, 7, 8, 9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애 둘이 곱하는데 A 점 곱하기 B를 이렇게 해주면 지금 얘는 행렬의 곱이 원래 안 돼야 하는 조합이죠. 2x3랑 2x3니까 이 가운데 얘 뒷자 3랑 2가 다르니까 행렬의 곱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점을 찍고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자리인 애들끼리 곱해집니다. 1이랑 4 곱해서 4 나오고요. 2랑 5 곱해서 10 나오고요. 3 곱하기 6 해서 18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원소별 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똑같은 애를 여러 번 곱할 수도 있겠죠. A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A 점 곱하기 A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얘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곱을 할 수도 있어요. 제곱을 하는데 제곱 앞에다 점을 써. 그러면은 원소별 n제곱 이게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해가지고 어, 원소별로 n제곱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시트가 됐고 컨트롤 S를 해주세요. 저장을 이렇게 해주고 얘를 커밋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이 터미널 안 껐죠? 여기에서 cd 하고 매틀랩 튜토리얼스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이 점이 무슨 의미냐면 제가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제가 탭을 눌러서 자동 완성해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점은 현재 위치라는 거예요. 이 터미널이 위치해 있는 현재 경로. 그러니까 이 점 자리에다가 이 C 디스크의 프로젝트 폴더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지금 이 폴더 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git이라는 폴더가 있으면은 그 커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 commit 메시지를 써줄 건데 여기다가 뭐 사실 커밋을 할 때 조금 규칙이 있거든요. 원래 커밋 컨벤션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거는 지금 약간 커밋을 처음으로 해보는 단계니까 그것까지는 안 지키고 그냥 막 해볼게요, 한번.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first sheet complet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계정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git config를 넣어달라고 하고 있죠. 제 거를 넣겠습니다. 여러분 유저 이메일이랑 유저 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글로벌로 하면은 이 컴퓨터에 있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어떤 git 파일을 다룰 때 항상 이 계정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개인 컴퓨터로 하면은 상관이 없긴 한데 저는 글로벌로 안 해요. 그냥 유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떤 계정으로 커밋을 할지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다시 화살표 윗방향을 이렇게 3번 누르면 아까 썼던 메시지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엔터를 쳐주가 근데 이제 스테이지에 올려야 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파일들을 그 커밋 대상에 넣을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올릴게요.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일단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만 보는 겁니다. git add 하고 점을 써요. 그러면은 변경된 모든 파일들이 스테이지에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다시 커밋 하면은 이렇게 한 개의 파일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틀랩에 와야지고 여기 이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소스 컨트롤 하고 브랜치 관리자 이렇게 가보면요. 뭔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음, 방금 저희가 한 게 이 first sheet complete 이게 저희가 방금 한 거고요. 이 전에 있던 이 커밋들은 제가 실습 시트 만들 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커밋을 하면은 그 커밋했던 시점의 코드들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완료했으니까 꺼주고요. 두 번째 시트 열어봅시다. 지금 몇 분 됐죠? 그래서 30분이 넘었으니까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행렬 다루기. 음. 행렬 다루기를 해볼 건데, 인덱싱을 먼저 해볼 거예요. 행렬 인덱싱. 인덱싱이라는 건 몇 바이 몇인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의 요소들에 접근을 하는 방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싱 하는 방법이 위치 기준 인덱싱, 선형 인덱싱, 논리형 인덱싱 이렇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고 이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봐볼게요. 위치 기준 인덱싱은 뭐냐면 일단 행렬 A를 만듭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위치 기준이라는 건 그냥 몇 행, 몇 열인지를 입력을 바로 하는 방법인데요. E라는 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A에 소괄호를 열고 이거 행렬 만들 땐 대괄호를 썼는데 인덱싱을 할 땐 소괄호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3,2를 해주면 3행 1열에 있는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행렬을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숨기지 않을게요. 출력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3행에 2열이면 값이 10이죠. 그래서 여기에 10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R에다가 A의 2행에 접근하는데 이번에는 열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에 접근해 볼 거예요. 그럴 때는 열 자리에다가 이 배열을 써요. 1과 3, 1열과 3열에 이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행을 해보면 2행이니까 5, 6, 7, 8인데 여기서 1열과 3열을 선택. 그러면 5랑 7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치 기반으로 해봤고, 또 S에다가 A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배열을 넣잖아요. 배열을 넣는 거면은 아까 배웠던 그 콜론으로 그 벡터 만드는 것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3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 2, 3 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1, 2, 3 행이 1, 2, 3 행을 선택을 하고 또 그 뒤에는 2행부터 4일이니까 2, 3, 4행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1, 2, 3행이면은 이 3개의 행이고 2, 3, 4면은 이 3개의 열이니까 그거의 공통으로 겹치는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t에다가 a에다가 똑같이
1행부터 3행까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엔 2행부터 end라는 게 있어요. end는 뭐냐면 마지막 줄을 뜻하는 거예요. 행 자리에 딱 쓰면 마지막 행, 열 자리에 딱 쓰면 마지막 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열이 4열이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실행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U, A에다가 3 이렇게 하는데 뒤에다가 그냥 콜론만 쓸 수도 있는데 콜론을 쓰면은 다 선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행 A의 3행은 지금 이건데 열을 다 선택해. 그러면은 이게 그냥 쭉 나오는 거죠.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행만 이렇게 다 나왔죠. 열은 다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V에다가 A는 행을 다 선택하고 end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end가 마지막 열이라고 했죠. 마지막 열에서 하나 뺀 거. 뒤에서 뒤에서 두 번째 열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해보면 행은 다 선택. 행은 다 선택. 그럼 통째로 지금 선택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열을 뒤에서 두 번째 얘를 선택을 해. 그러면은 3, 7, 11,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위치 기준 인덱싱 살펴봤고 이번엔 선형 인덱싱 한번 볼 텐데요. 선형 인덱싱은 솔직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써본 적이 없는데 뭐 12, 36, 91, 45, 29, 48, 33, 25, 11 이렇게 A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E라는 거를 만들어서 A에 3,2 하면 3행 2열에 접근을 하겠죠. 3행 2열이니까 25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선형 인덱싱은 뭐냐면 얘를 일자로 쭉 적어요. A 리니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A하고 콜론 이거 행열일 때는 행과 열을 동시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다가만 입력하면 이게 뭐죠? 이렇게 하면은 이 열 단위로 얘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열 다음에 이 열을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열을 이렇게 붙이고 해서 한 줄로 쭉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열 단위로 이렇게 끊겨가지고 얘가 이렇게 통째로 붙였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A가 열 벡터가 돼버렸으니까 리니어는 지금 이 3바이 2가 여기였죠. 25면은 1, 2, 3, 4, 5, 6 여섯 번째죠. 그러면은 A 리니어에 여섯 번째 접근을 하면은 25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선형 기반 인덱싱이에요. 선형 인덱싱. 안 쓸 것 같죠? 딱 봐도. 이렇게 하고 뭐 나중에 조금 저 매틀랩으로 복잡한 계산 안 해봐가지고 복잡한 계산하면 쓸 수도 있어요. 뭐 인공지능 같은 거를 보통 파이썬으로 하긴 하지만 굳이 매틀랩으로 한다면은 뭐 플랫 지켜줄 때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하네요. 해서 이번에는 논리형 인덱싱을 한번 볼 건데요. 논리형 인덱싱은 뭐냐면 원소들을 행렬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선택할 때 그 논리적으로 true가 되는 값들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A라는 행렬을 일단 만들어 봅시다. 1, 2, 6 하고 4, 3, 6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B는 0, 3, 7에 3, 7, 5 이렇게 만들고 이제 int라는 거에다가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여기에 로지컬 배열이라고 이렇게 뜨죠. 얘 그 true, false 값만 나오는 거예요. A랑 B랑 각 자리를 비교를 해가지고 A가 작은 경우에는 1이 들어가고
a가 더 크면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자리에는 1이 들어가고 만족하지 않는 자리에는 0이 들어간다. 확인을 해보면 a가 더 크죠, 첫 번째 자리는. 그래서 0이 들어갔고 두 번째 자리는 2랑 3이니까 a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이 식이 참이다 하고 1이 들어가고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A에서 이렇게 이 논리 배열을 얘한테 이렇게 집어넣어요. A에다가. 그러면은 각 자리에 맞춰서 1인 값들만 나올 거예요. 해보면 한 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리에 해당하는 애들만. 그래서 열로 이렇게 2, 3, 6, 열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B도 되겠죠. B도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힘들죠, 지루하고. 근데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A 행렬을 또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2행 3열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2행 3열의 값을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호출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2행 3열 자리에다가 100을 집어넣는다. 행 전체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형태만 맞춰주면 돼요. 형태만 맞춰주면 1, 하고 전체 선택, 1행의 전체 선택, 그럼 1, 2, 3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1, 2, 3에다가 이제 또 행 벡터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열도 되겠죠. 열 전체 바꾸는 거. 2열을 선택을 해서 50, 60, 70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2열에 50, 60, 70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여러 그 좀 복잡하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1행부터 2행까지 1행, 2행 이렇게 선택을 하고 2열, 3열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50, 30, 60, 100 얘가 선택이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이 자리에 이게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결합을 한번 해볼 건데요. 행렬 결합하기.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특수행렬로, 아까 배운 특수행렬로 이렇게 생성을 해볼게요. 1바이 4짜리 0행렬이랑, 1행렬이랑 1바이 4짜리 또 0행렬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하고 행방향으로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행방향으로 결합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행벡터 생성하듯이 둘을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행방향으로 이렇게 붙고요. 열방향으로 합칠 때는 열벡터 만들듯이 이렇게 해주면 열방향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자릿수가 맞아야 된다. 그 자릿수가 달라버리면 이 행방향으로 붙일 때는 둘 다 한 줄이니까 이렇게 붙지만 개수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틀리죠. 이게 오류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 큰 개수가 맞아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2,3짜리 만들어주고 2,2짜리 만들어주고 하나 더 C는 1,5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 개를 한 번에 합칠 수도 있거든요. 두 개를 합치는 건 방금 해봤잖아요. 세 개를 한 번에 합치려면은 자, 봐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두 줄이죠, 행이. 행이 두 개니까 얘를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두 줄 붙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붙이면 2행 5열짜리가 되는데 얘가 5열이잖아요. 그러니까 2행 5열짜리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이걸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각자 해도 되는데 한 번에 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B라는 거에다가 이제 해볼 건데 A랑 B를 행방향으로 일단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 옆에 0 4개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는데 그 상태에서 이 세미콜론 찍어가지고 다음 줄에다가 C를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A랑 B랑 C가 이렇게 한 번에 붙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해서 또 저장해주고요. 저장하고 다시 터미널에서 git 커밋 했던 거 아까 first 이것만 second로 바꿉시다. 스테이지 올려야죠. git add 하고 metlet basic 2.mlx 또 그냥 add 점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이지에 올라갔고 다시 커밋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소스 컨트롤에서 또 브랜치 관리자를 열어보면 커밋이 또 하나가 추가됐죠. 아까 first랑 second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트 이제 봐볼 건데요. 좀 내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elp라는 게 있어요. help라는 게 있고 여기에다가 내장 함수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help하고 아까 사용했던 linspace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선형 간격의 벡터를 생성한다. 해서 균일한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설명이 뜨는 거를 한번 나중에 잘 모르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 사용하고 싶으면 help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로그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로그를 그냥 쓰면은 기본적으로는 자연 로그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예를 해보면 자연 로그 값인 2.3026이 이렇게 나오고 상용 로그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로그 10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상용 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는 지금 밑이 10이니까 10을 넣으면 1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1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곱근은 sqrt 에서 a를 쓰면은 a라는 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행렬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a 말고 다른 걸 써봅시다. 뭐 4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제곱근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반올림은 라운드 여기에다가 뭐 5.8 이런 거를 넣으면은 반올림해서 6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올림은 이제 seal이라는 천장이죠. 실링해서 이따가 뭐 7.3 이렇게 넣으면 올림을 해가지고 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내림을 하고 싶을 때는 플로어에서 뭐 C1.9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내림해서 1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 건데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max라는 함수가 있어요. max에다 a를 넣으면은 a에서 제일 큰 값이 이렇게 나오고 min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평균 값은 이 행렬 값들을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눠서 평균 값을 계산해 주는 거고 합계는
점 해가지고 A 하면은 이렇게 다 더해주고 곱은 프로덕트 해서 A를 해주면 이렇게 다 곱해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출력 함수가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함수와 fprintf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f는 포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매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타로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디스플레이를 써보면 disp 하고 그냥 뭐 헬로 저는 사실 작은 따옴표 별로 안 좋아해요. C에서는 이게 그냥 문자 하나를 나타내는 거라서 약간 조금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헬로 매틀랩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문자열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42 이렇게 그냥 숫자를 넣어도 출력이 잘 됩니다. 이렇고요. 그리고 fprintf를 사용을 하면 포맷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함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fprintf를 쓴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뭐 정수는 %d라는 포맷이 있고 실수는 %f라는 포맷이 있는데 소수점 자리를 몇째 자리까지 할 거냐라는 걸 선택을 할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2를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얘는 줄바꿈을 해줘야 되는데 줄바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 정수 자리에다가 42 하고 실수 자리에다가는 그냥 파이를 넣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얘를 만약 두 번 실행을 하면은 두 번 실행하면은 줄이 바뀌네요. 이게 지금 라이브 스크립트라서 줄이 바뀌는데 원래는 줄이 안 바뀌거든요. 여기다가 밑에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명령창에 실행하면 이렇게 줄이 안 바뀌고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맨 뒤에다가 줄 바꿈 계획 문자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엔 줄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까는 줄이 안 바뀌어서 여기다 명령어를 쓰세요 라는 이 기호까지 여기에 그냥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줄 바꿈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맷 지정자 뭐 문자열이랑 지수 표기법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건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입력 함수로 input이라는 게 있어요. input은 그 파이썬이랑 똑같이 쓰면 되는데 name이라는 거에다가 input을 받아볼 건데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이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죠.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나이를 쓰세요. 제가 몇 살이죠? 26살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 예시. 간단한 사칙연산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숫자 두 개를 받아야지고 사실 숫자가 아니라 수가 맞긴 한데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제 계산 결과 출력하는 부분에다가는 간단하게 fprintf를 하고 줄을 일단 바꾸고 계산 결과 여기서부터 계산 결과라는 게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또 프린트 엑셀 SM 해서 퍼센트 이거 노션에도 있으니까 보고 써보세요. 복사하지 말고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직접 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해놓고 저는 귀찮으니까 복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잠깐 화면 멈춰놓고 이렇게 타이핑 해보세요. 타이핑 다 하셨으면 실행해봅시다. 실행해보면 어라 아닌데 컨트롤 C를 누르면은 그 멈출 수 있어요. 강제 종료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커서 놓고 다시 실행하면 왜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지? 일단 해봅시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어쨌든 첫 번째 숫자 뭐 3이 아니라 큰 수로 해볼까요? 30. 두 번째 숫자는 15.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트까지 완료. 컨트롤 S에서 저장하고 다시 터미널 열어서 git add git commit third shift complete 이렇게 해주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클릭을 해서 체크아웃을 하는 게 아닌가? 체크아웃을 어떻게 하지? 아무튼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터미널에서 체크아웃을 해야 되나? 매틀랩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 프로그래밍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스크립트를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스크립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스크립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M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뭐 매틀랩 이름에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서 매틀랩 베이직 4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 하얀 시트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 if문 한번 써볼 건데요. if문 사용법은 똑같은데 끝내는 방법만 좀 다릅니다. 네. C에서는 중괄호로 그 if문의 스코프를 나타냈고 파이썬에서는 그 콜론을 이용해서 이제 이 다음 줄부터 그거다 그 if문이다 라는 걸 해놓고 들여쓰기로 어디까지인지를 구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선 and라는 걸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스코어에다가 input 이렇게 해서 점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을 일단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if 스코어가 90보다 90 이상이면 그레이드를 A를 주고 else 스코어가 80이다. 그러면 그레이드를 B를 주겠다. 그쵸? 하고 복사 C
여기 F. 네, 마지막 거는 else if가 아니라 그냥 else 하고 else, else 역시 else니까 조건이 없어야겠죠. 이렇게 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해서 and를 써라 해서 and를 써주면 이렇게 이 부문이 완성이 됩니다. 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명령창에다가 파일 이름을 써도 되고요. 얘를 저장을 해줘야 돼요. 저장을 해주고 매틀랩 베이지 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점수를 입력하세요. 뭐 88점. 뭐야? 아, 세미콜론을 지워야 알려주겠죠? 하고 다시 해서 88 이렇게 하면은 그레이드가 B다 이렇게 알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함수 이름, 파일 이름을 이렇게 쳐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실행 버튼을 눌러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러 처리. 이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R을 하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주석 처리 해놓고 에러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수업이 너무 길어지네요. 괜히 넣었다. 너무 자세히 넣었네. 자를 입력하세요. 고 if x는 0 에러 0으로 면 안 돼요. 하고 and f는 1 나누기 x f 프린트 f 결과가 퍼센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x의 인풋 숫자를 인풋으로 받아요. 그럼 x가 0인지 체크를 해서 이제 만약 0이면은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에러 메시지를 보내고 0이 아닌 경우에만 여기에 올 수가 있겠죠. 에러 메시지는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0이 아니라면 여기 와서 2를 x로 나누고 f를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면 실행은 F5 누르면 실행이 돼요. F5 누르면 실행이 되고 숫자는 뭐 7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1 나누기 7의 결과인 이 값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0을 입력을 해보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코드에서 18번째 줄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알려주고 오류 메시지로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문 사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후문을 어떻게 쓰냐면 따라서 계속 쓰고 있죠. 이 파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야? 여기가 아닌데 팩토리얼을 계산할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x는 1이고 뭐 i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i라는 변수를 사용할 건데 그 이렇게 하면은 1부터 n까지의 그 배열이 만들어지죠. 1간격으로. 1간격으로 배열이 만들어지고 i는 거기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1부터 1, 2, 3 해가지고 n까지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루프를 돌 때마다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레이지 쓰는 거랑 비슷하죠. x는
이렇게. 아이고, 자동 완성이 다 돼버렸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이거 좀 다르네. 퍼센트 %T 느낌표는, 이렇게 하면 똑같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건데, 아까 위에 썼던 코드가 남아있으니까, 실행하고 싶은 부분만 드래그를 해서, F10이었나? 뭐였죠? 이거 아닌데. 뭐더라? F10? F9? 어, F9. 이렇게.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F9를 누르면 이 드래그한 부분만 실행할 수가 있어요. F9를 하고, 뭐, 5 이렇게 쓰면은 5 팩토리얼이 계산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일문으로 써볼 건데, 이건 아까 좀 전에 구분이 안 돼서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퍼센트 두 개를 쓰면 이렇게 섹션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그냥 팩토리얼 계산 이렇게 해주고, 또 다음에다가는 이번에는 while else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엔 x에다가 인풋을 받는데 시작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while문 돌려서 2를 넣으면은 참이니까 true잖아요. 무한 루프죠. if문을 넣습니다. x 해서 0 break and 이렇게 써주면 이게 뭘까요? 어, x가 0보다 작으면 이 루프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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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루프를 탈출을 하고 x가 0 음수일 때는 0이거나 음수일 때는 이 루프를 탈출을 하고 and 이제 x가 0보다 크면은 뭔 소리야? x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는 그냥 이 while 루프를 탈출하고 어, x가 0이거나 0보다 클 때, 그럴 때는, 얘가 end가 돼가지고, 이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while문을 탈출을 안 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x는 x-5라는 거를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이 디스플레이 함수로 한번 봐보면, 컨트롤 엔터를 하면 섹션 실행이에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10. 이렇게 하면은, 5씩 빼가지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일 때 0이 0이 됐으니까 0일 때도 이거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빼고 끝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숫자 또 해봐도 되겠죠. 다른 숫자 뭐 11 이런 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몇 분이지? 1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 차시만에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조금 버거운 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도 조금, 너무 길어. 안 들을래 하지 말고 조금 들어주세요. 그래도. 이게 준비하는 게 보통 그냥 간단하게 되지가 않거든요. 시간을 저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완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완주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뭔가 그 선물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만간 뭔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강의 여기까지 하고, 2차 시 강의에서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하기 전에 이
사용자 정의 함수 파트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